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레피센트 2, 요아킴 레닌 감독. 1982년 트론, 2010년 트론, 새로운 시작 이후 무려 15년 만에 세 번째 속편이 돌아왔습니다. 영화의 주연은 자레드 레토, 아직도 30대 같은 53세. 수많은 인기 게임들을 만든 천재 프로그래머 케빈 플린. 자신이 만든 게임들을 모두 상사 딜린저가 훔쳐 앵컴 회사를 장악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차례 해킹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차단당하게 되죠. 하지만 회사의 양심을 품고 있던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앵컴 내부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플린은 디지털 세계에 갇히게 되는데, 이 세계는 프로그램들이 살아 숨쉬는 가상 공간으로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 MCP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재 시스템입니다. MCP는 유저에 대한 믿음을 금지하고 프로그램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플린은 저항 세력의 중심인 트론과 힘을 합쳐 MCP의 중심부에 도달합니다. 결국 트론은 MCP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해방시켜 플린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 앵컴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합니다. Encom CEO and video game icon Kevin Flynn has disappeared. 아버지 케빈 플린이 실종된 지 20여 년. 주인공 샘 플린은 아버지의 옛 동료로부터 기묘한 신호를 받게 되고, Page came from your dad's office. 앵컴 본사에서 아버지의 실험실을 조사하던 중 디지털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드에 군림하던 독재자 클로에게 붙잡히지만 미지의 프로그램 쿠어라에게 구출되고, 그리드 외곽에 운둔해 있던 아버지 케빈 플린과 재회하게 됩니다. 과거 케빈이 창조한 클로가 완벽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케빈을 배신하고 그리드를 장악한 것이죠. 샘과 쿠어라는 클로의 추격을 뚫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 케빈은 자신과 클로를 소멸시키며 아들과 쿠어라를 탈출시킵니다. 들어가기 앞서 트론 시리즈의 네온 사인 먼저 짚고 가죠. 트론의 네온 사인은 대표적으로 레드와 블루로 나뉘는데, 레드는 통제의 상징입니다. 병기화된 프로그램 혹은 세뇌된 존재의 색입니다. 블루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색이죠. 플린 부자와 트론, ISO들이 이 색상을 띱니다. 옐로우는 중립, 관리자들의 색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로가 이 색상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의 색이 상징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플린과 함께 썼던 트론은 플린과 마찬가지로 블루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이후 클로의 통제하에 있던 트론은 레드 사인으로 상태가 바뀌게 되죠. 린즐러는 후반부에 각성하고 트론으로 돌아오는데, 최후의 레드에서 네온이 블루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트론 RS에선 보라색의 네온 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소멸된 줄만 알았던 케빈 플린이 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케빈 플린은 트론 시리즈의 핵심 인물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창조자이자 혁명가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전작에서 그리드에 운둔해 있었고, 클로의 현실 세계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 희생했는데, 이번 예고편에선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거대한 레코그나이저가 등장하면서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레코그나이저는 디지털 세계 내에서 순찰, 포획, 수송, 대표적인 비행형 보안 차량입니다. 그리드 내 불법 이동 프로그램을 추적, 체포, 프로그램 포로 또는 감시병을 이동시키는 수송 업무가 주된 기능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이를 지켜보는 군중들, 레코그나이저의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샷입니다. 이곳은 아마도 그리드의 모습이겠죠. 전편 이후 그리드가 소멸되었다 다시 발생한 건지 계속 존재해왔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3D 프린터를 하듯 디지털 세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그리드의 프로그램을 현실로 불러들인 이 남자, 줄리언 딜린저라고 하는데요. 1편의 빌런 딜린저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리드에 RS 프로그램이 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앵컴에서 제작한 군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과 이전 시리즈에서 플린이 창조한 그리드는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세대 딜린저는 이 군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전편 이후 케빈 플린의 그리드에선 이전처럼 ISO가 생성되면서 그리드에선 새로운 세계가 그들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장면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드까지 통제의 손길을 뻗치려는 것처럼 보이죠. 두 편 모두 이야기의 시작이 가상세계로의 진입이었다면 트론 RS는 기존 그리드 세계를 넘어 디지털 존재가 물리세계의 실체를 갖춘 최초의 실험을 무대로 RS라는 자각형 AI의 여정을 통해 인간과 AI의 공존 그리고 정체성의 의미를 묻는 사이버펑크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번 작품에선 시리즈 최초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현실 세계로 전송되면서 인간들과 디지털 존재들 간의 첫 충돌이 발생합니다. I would like you to meet Ares. RS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생한 강력한 AI 프로그램으로 인간 세계에 전송된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RS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자각형 AI입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죠.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 RS 역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서서히 내면이 변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RS는 인간이 만든 무기 프로그램에서 태어났지만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되죠. 자신이 파괴를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더 높은 목적을 가진 존재인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이는 엑스 마키나, 블레이드 러너에서 다뤄지는 AI의 정체성과 자유의지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RS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로 현실에 존재하게 된 AI로서 인간과 프로그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트론 RS의 CG는 전작보다 훨씬 진화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물론 전작도 15년 전 영화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훌륭한 모습이지만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정말 사실감 넘치게 구현해냈죠. 디지털 세계가 실제를 어떻게 뒤덮는가라는 시리즈의 철학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시각화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론 특유의 네온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현실 공간과 정교하게 이어붙였습니다. 트론 RS는 10월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